혹시 이런 생각해 본 적 없으신가요? 여자는 착한 남자에게 끌린다고들 하는데 왜 내 연애는 항상 힘들기만 할까? 혹은 비싼 차, 좋은 시계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믿었는데 왜 그녀의 마음은 얻을 수 없는 걸까? 정답부터 말씀드리죠. 여자는 당신의 관심을 구걸하는 모습에 끌리지 않습니다. 무작정 잘해주려고 애쓰는 착한 남자에게 설레지도 않고 부족한 내면을 감추려고 겉만 번지르르하게 꾸민 남자에게 매력을 느끼지도 않습니다. 여자는 훨씬 더 깊고 원초적인 그 무언가에 이끌립니다. 바로 대부분의 남자들이 평생 눈치채지 못하고 완전히 놓치고 마는 힘이라는 영역이죠. 안타까운 진실은 사회는 당신이 이 사실을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회는 당신이 그저 약하고 산만하고 끊임없이 여자의 뒤를 쫓는 존재로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마치 뼈다귀를 쫓는 개처럼 말이죠. 하지만 당신은 다릅니다. 당신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 모든 거짓말을 꿰뚫어보고 진짜 남성성이 무엇인지, 무엇이 남자를 거부할 수 없을 만큼 매력적으로 만드는지 알 준비가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영상이 끝날 때쯤 당신은 여자들이 그저 만나는 남자와 밤새도록 꿈꾸는 남자를 가르는 결정적인 한 가지 특징을 이해하게 될 겁니다. 여자가 진심으로 존경하고 우러러보고 도저히 머릿속에서 지울 수 없는 그런 남자가 되는 법을 말이죠. 만약 당신이 진정으로 그런 남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끝까지 집중하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공유할 이야기는 당신이 여태껏 여자를, 연애를, 그리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던 방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테니까요.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었다면 댓글에 준비됐습니다라고 남겨주시고 당신과 같은 남자들이 이 메시지를 더 많이 들을 수 있도록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당신이 여기에 머무는 매 순간은 당신이 본래 되어야만 했던 그 남자의 모습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시간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우리는 이런 간단한 진실조차 제대로 배우지 못했을까요? 학교에서도, 심지어 당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을 아버지에게서도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들었던 조언은 고작 이런 것들이었죠. 좋은 대학 가라, 대기업 취직해라, 그러면 여자는 알아서 따라온다. 물론 좋은 의도로 하신 말씀들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조언들은 남자의 가치를 오직 사회적 성공과 돈으로만 측정하는 치명적으로 왜곡된 시각을 우리에게 심어주었습니다. TV를 켜면 어떻습니까? 드라마 속 남자 주인공들은 온갖 비싼 선물 공세와 극적인 이벤트로 여자의 마음을 얻습니다. 마치 사랑이 돈과 노력으로 사는 거래인 것처럼 말이죠. 혹은 모든 걸 다 잃고 그녀 앞에서 처절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며 동정심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메시지 뒤에는 차가운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사회는 당신이 진정한 힘을 갖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일까요? 자신의 삶을 주도하는 남자는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자에게 인정받기 위해, 세상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 전전긍긍하는 남자는 훌륭한 소비자가 되죠. 그에게 최신 유행하는 옷을 팔고 더 비싼 차를 팔고 허황된 로맨스를 팔기 딱 좋으니까요. 그들은 당신이 계속해서 엉뚱한 곳에서 답을 찾길 바랍니다. 당신의 통장 장외에서, 당신의 외모에서, 그녀의 변덕스러운 표정에서 말입니다. 하지만 진짜 열쇠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열쇠는 처음부터, 그리고 언제나 당신 안에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사회가 주입한 이 낡고 병든 생각들을 하나씩 부숴나갈 겁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당신의 존재감, 그 자체를 바꾸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말이나 행동이 아니라 당신이 그저 공간에 서 있는 것만으로 풍기는 에너지, 그 고요하지만 강력한 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첫 번째 원칙입니다. 바로 침묵 속의 힘입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소개팅 자리든 친구들과의 모임이든 그 어떤 공간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이미 게임에서 지고 들어간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방에 들어서자마자 시선이 불안하게 흔들립니다.
무의식적으로 주변의 인정을 구걸하고 있죠. 누군가 자신을 어떻게 볼까 전전긍긍하며 목소리는 긴장감에 살짝 떨리거나 빨라집니다. 사소한 몸짓 하나하나에 자신감 없음이 뚝뚝 묻어납니다. 여자들이 이걸 모를 거라고 생각했다면 그건 정말 큰 착각입니다. 여자는 그 모든 것을 봅니다. 아니, 봅니다를 넘어서서 온몸으로 느낍니다. 여자는 남자의 나약함을 본능적으로 감지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약함을 감지하는 순간 존중심은 사라집니다. 명심하십시오. 존중이야말로 매력의 가장 근본적인 토대입니다. 존중이 없는 매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중을 잃는 순간 당신은 수많은 남자들로 가득 찬 방 안의 배경소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게 됩니다. 진정한 힘은 시끄럽지 않습니다. 억지로 자신을 과시하거나 관심을 갈구하지 않죠. 진정한 힘은 고요함 속에 있습니다. 세상이 당신에게 혼돈과 스트레스를 집어던질 때 당신이 내뿜는 흔들리지 않는 평온함, 그게 바로 힘입니다. 이 고요함은 단순히 침착함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통제력의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당신의 감정, 당신의 반응,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당신의 인생에 대한 통제력 말입니다.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시죠. 당신이 마음에 드는 여성과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분위기는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때 직원이 실수로 그녀의 하얀 원피스에 와인을 쏟아버립니다. 자, 바로 이 순간이 시험의 시작입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여기서 두 가지 중 하나의 반응을 보입니다. 첫 번째, 과잉 반응형 남자. 그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직원에게 버럭 소리를 지릅니다.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눈 똑바로 뜨고 다녀야죠. 그는 여자를 위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이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 대한 자신의 불안감과 분노를 표출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의 요란한 반응은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여자는 당황스러움을 넘어 남자의 미성숙함에 깊은 실망감을 느끼게 되죠. 두 번째, 전전긍긍형 남자. 그는 화를 내진 않지만 어쩔 줄 몰라 하며 여자 앞에서 쩔쩔맵니다. 어떻게? 이거 어떡하지? 비싼 옷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는 괜찮냐고 100번은 물어보지만 정작 문제를 해결할 어떤 행동도 보여주지 못합니다. 그의 불안은 고스란히 여자에게 전염되고 여자는 이 남자는 위기 상황에서 의지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라고 본능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하지만 고요한 힘을 가진 남자는 다릅니다. 그는 와인이 쏟아지는 그 순간에도 미동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는 먼저 놀랐을 여자를 부드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합니다. 괜찮아요? 그리고는 당황한 직원을 향해 쏘아붙이는 대신 침착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하죠. 괜찮습니다. 냅킨 좀 넉넉하게 가져다 주시겠어요? 그는 이 모든 혼란 속에서 유일하게 흔들리지 않는 섬과 같습니다. 심지어는 가벼운 유머로 분위기를 풀 수도 있겠죠. 오늘 제 매력이 너무 넘쳐서 와인잔도 긴장을 했나 보네요. 당신이라면 이 세 남자 중 누구에게 강력한 신뢰와 매력을 느끼겠습니까? 답은 명백합니다. 인생은 압박의 연속입니다. 관계 역시 마찬가지죠. 상황이 안 좋아졌을 때, 그리고 인생에서는 언제나 그런 일이 벌어지기 마련일 때, 여자는 당신이 그 상황을 감당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그녀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해서라도 말입니다. 이건 비단 데이트 상황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직장 상사에게 부당하게 질책을 당하는 순간, 친구와 의견 다툼으로 언성이 높아지는 순간, 차가 막혀 중요한 약속에 늦을 것 같은 그 모든 순간에 당신은 시험받고 있습니다. 당신은 감정에 휩쓸려 허우적거립니까? 아니면 고요하게 상황을 장악하고 해결책을 찾아 나섭니까? 여자는 항상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남자들이 치명적인 오해를 합니다. 감정을 통제하라는 말을
감정이 없는 로봇이나 냉혈한이 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건 180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고요한 힘은 감정을 억지로 억누르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감정을 억지로 억누르는 건 마치 콜라캔을 미친 듯이 흔들고는 터지지 않게 꽉 붙들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겉보기엔 잠잠해 보일지 몰라도 그 안에서는 엄청난 압력이 들끓고 있죠. 결국 언젠가는 가장 사소한 충격에 가장 끔찍한 방식으로 폭발하고 맙니다. 여자는 이걸 본능적으로 압니다. 그래서 감정을 억누르는 남자 곁에서 불안함을 느끼는 겁니다. 진정한 감정의 주인은 파도를 막으려고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그 거친 파도 위에서 멋지게 서핑을 즐기는 서퍼와 같습니다. 감정이라는 자연스러운 에너지를 인정하고 그것을 파괴적인 방향이 아닌 건설적인 방향으로 흘려보낼 줄 아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죠. 여자들이 왜 감정 기복이 심한 남자를 신뢰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이건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의 DNA에 각인된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원시시대에 우리 조상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리더의 덕목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예측 불가능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는 이성적인 판단력이었습니다. 맹수가 나타났을 때, 다른 부족이 쳐들어왔을 때 리더가 감정에 휩쓸려 패닉에 빠지거나 분노를 터뜨린다면 그 부족은 전멸하고 맙니다. 여성들은 본능적으로 자신과 자신의 자손을 지켜줄 수 있는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리더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본능은 21세기를 사는 지금도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자들이 말하는 안전함은 단순히 덩치가 커서 깡패를 막아주는 물리적인 안전함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 더 깊은 차원의 감정적 안전함을 뜻하죠. 그녀 자신의 삶도 충분히 감정의 파도로 넘실거리는데 당신마저 작은 일에 일희일비하며 흔들린다면 그녀가 기댈 곳은 어디에도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감정의 주인이 될 수 있을까요? 다음번에 화가 나거나 불안하거나 실망스러운 감정이 당신을 덮쳐올 때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잠시 멈춰서 당신 자신을 3인칭으로 관찰하는 겁니다. 마치 영화 감독이 되어서 지금 내 캐릭터가 분노라는 감정을 느끼고 있군.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얼굴이 뜨거워지는군. 하고 한 발짝 떨어져서 바라보는 겁니다. 그 감정을 부정하거나 억누르려 하지 마세요. 그냥 이런 감정이 나를 찾아왔구나 하고 담담하게 인정하고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그 감정의 노예가 아니라 주인이 될 준비를 마친 겁니다. 그 찰나의 멈춤, 그 짧은 거리두기 속에서 당신은 감정에 반사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상황을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대응할 선택권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흔들리지 않는 남자의 비밀입니다. 감정을 느끼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 감정 위에 군림하기 때문에 강한 남자. 여자는 바로 그런 남자에게서 헤어나올 수 없는 매력을 느끼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원칙으로 넘어갑니다. 방금 우리가 이야기한 감정의 주인이 되는 법. 이것이 방어 기술이었다면 지금부터 이야기할 이성적 리더십은 공격 기술에 가깝습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평생을 죄수로 살아갑니다. 쇠창살이 있는 진짜 감옥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만들어낸 감정의 감옥 안에서 말이죠. 그들은 거절이라는 간수에게 영혼을 저당 잡히고 비판이라는 족쇄에 발목이 묶이며 실패라는 벽 앞에서 좌절합니다. 이게 비극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자들은 남자의 이런 모습을 그저 지켜보는 데서 그치지 않고 아주 냉정하고 날카롭게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남자가 뿜어내는 에너지를 귀신같이 감지합니다. 만약 당신이 감정적으로 불안정하고 쉽게 상처받고 사소한 일에 과민하게 반응한다면 당신이 입을 열기도 전에 그녀는 이미 당신을 약한 남자로 분류해버립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히 그녀가 당신을 싫어하게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훨씬 더 원초적인 수준에서 그녀는 당신에게서 밀려납니다. 매력이 급속도로 식어버리는 거죠. 현대 사회의 연애는 이 진실을 그 어느 때보다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 여자들 주변에는 감정적으로 나약한 남자들이 넘쳐납니다. 아주 작은 압박에도 쉽게 무너지고 여자의 인정에 목을 매다가 결국 혼자 지쳐 나가떨어지는 남자들 말입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모든 여자는 자신을 이끌어줄 남자를 갈망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리더십은 그녀를 통제하고 지배하려는 가부장적인 태도와는 전혀 다릅니다. 그건 최악의 리더십이죠. 여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자신을 이끌기 전에 자기 자신을 완벽하게 이끄는 남자입니다. 이성으로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 남자. 그는 거절당했다고 해서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굴지 않습니다. 비판받았다고 해서 발끈하며 자존심을 내세우지도 않습니다. 실패했다고 해서 모든 걸 포기하고 주저앉지도 않죠. 오히려 그는 그 모든 경험을 통해 배우고 적응하고 결국에는 더 강한 남자로 성장합니다. 여자는 이 강인함을 동물적인 본능의 레벨에서 감지합니다. 이건 당신이 연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당신의 목소리 톤, 당신의 자세, 당신의 눈빛에 고스란히 배어나오죠. 당신이 세상을 대하는 태도 그 자체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힘을 손에 넣는 순간 당신은 그녀가 도저히 무시할 수 없는 남자가 됩니다. 자, 이제부터 거절, 비판, 그리고 실패라는 세 가지 감옥의 열쇠를 하나씩 당신 손에 쥐어드리겠습니다. 자, 솔직해져 봅시다. 거절. 이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나는 것 같죠? 대부분의 남자들에게 거절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어렵게 용기 내서 연락처를 물어봤는데 여자가 거절했을 때 썸을 타는 줄 알았는데 우린 그냥 좋은 친구 사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의 세상은 무너집니다. 약한 남자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들은 밤새 이불킥을 하며 자신의 못난 점을 곱씹습니다. 내가 말을 너무 재미없게 했나? 내 외모가 별로였나? 끝없는 자기 비하의 늪에 빠지죠. 그러다 분노로 바뀌기도 합니다. 지가 뭔데 날 거절해라며 상대를 깎아내리거나 술에 취해 찌질한 카톡을 보내는 최악의 수를 두기도 합니다. 혹은 이 모든 과정이 두려워서 아예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평생을 안전한 솔로로 늙어갑니다. 이 모든 행동의 뿌리에는 단 하나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녀의 거절, 이폴 나의 가치에 대한 최종 판결. 하지만 강한 남자, 이성으로 자신을 이끄는 남자는 이 게임의 규칙 자체를 다르게 봅니다. 그에게 거절은 실패가 아니라 데이터입니다. 마치 과학자가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하는 것과 같죠. 실험 결과가 가설과 다르게 나왔다고 해서 과학자가 실험실 바닥에 드러누워 울부짖지는 않습니다. 그는 담담하게 결과를 기록하고 분석하죠. 아, 이 방식은 아니구나. 그럼 다음엔 어떤 변수를 바꿔볼까? 이성적인 남자는 거절을 당했을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흥미로운 데이터가 수집됐군. 대화 방식에 문제가 있었을까? 아니면 그냥 이 여성분과는 가치관이나 유머 코드가 맞지 않았던 걸까? 그것도 아니면 오늘 그분의 컨디션이 별로였을 수도 있지. 그는 거절을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저 나와 그녀의 조합이 이번에는 맞지 않았다는 하나의 사실, 하나의 정보로 처리할 뿐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여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일까요? 여기에는 아주 깊은 심리학적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이 그녀의 거절에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은 당신의 자존감이 그녀의 인정이나 허락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당신은 스스로의 가치를 이미 알고 있으며 외부의 평가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내면 세계를 가진 남자라는 신호죠. 이런 태도는 엄청난 회복 탄력성을 보여줍니다. 여자는 본능적으로 압니다. 한 여자의 아니오에 이렇게나 견고한 남자는 인생이 던지는 더 큰 시련과 역경 앞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당신이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는 남자가 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그녀의 선택을 구걸하는 입장에서 함께할 파트너를 탐색하는 입장으로 포지션이 바뀝니다. 갑을 관계가 역전되는 겁니다. 명심하십시오.
거절은 당신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오직 거절에 대한 당신의 반응만이 당신의 가치를 결정할 뿐입니다. 거절이라는 첫 번째 감옥에서 무사히 탈출하셨다면 이제 두 번째 감옥, 비판의 문 앞에 서게 됩니다. 사실 이 감옥은 거절보다 훨씬 더 교묘하고 탈출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비판은 보통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신뢰하는 사람, 바로 당신의 연인에게서 날아오기 때문이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녀가 툭 하고 한마디 던집니다. 오빠, 그 셔츠는 좀 별로인 것 같아. 혹은 자기야, 운전할 때 가끔 좀 욱하는 거 알아? 자, 이 순간 대부분의 남자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의 머릿속에서는 비상경보가 울립니다. 나를 공격했다. 그의 자존심이라는 방어 시스템이 즉각적으로 가동되죠. 이거 비싼 거야. 뭘 잘 알지도 못하면서. 방어. 그럼 네가 운전하든가. 역공. 혹은 입을 꾹 다물고 하루 종일 뚱한 표정으로 그녀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수동적 공격. 당신도 이런 경험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모든 행동의 저변에는 나는 완벽해야 한다는 잘못된 믿음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작은 흠결이라도 지적당하면 마치 자신의 존재 전체가 부정당한 것처럼 느끼고 방어적으로 변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성으로 이끄는 남자는 완전히 다른 게임을 합니다. 그는 비판을 공격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정보로 받아들입니다. 그녀가 그 셔츠 별로야 라고 말했을 때 그는 내가 패션 센스가 꽝이구나 라고 좌절하는 대신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합니다. 아, 그래? 어떤 점이 좀 별로인 것 같아? 색깔이 나랑 안 어울리나? 그녀가 운전 습관을 지적했을 때 그는 내가 욱하는 것처럼 보였어? 어떤 상황에서 특히 그랬는지 말해줄 수 있어? 라고 되묻습니다. 이 차이가 보이시나요? 그는 비판 앞에서 무너지는 대신 오히려 그 비판을 흡수해서 자신을 더 나은 남자로 업그레이드할 기회로 삼습니다. 바로 이런 남자를 두고 우리는 그릇이 큰 남자라고 말합니다. 여자는 이런 남자를 존경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일까요? 그녀는 당신을 상처 주려고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때로는 감정적으로 쏘아붙일 때도 있겠죠. 하지만 그 본질을 들여다보면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당신의 그릇의 크기를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남자가 과연 나의 날카로운 명까지도 담아낼 수 있는 사람일까? 우리가 갈등을 겪을 때 감정적으로 맞서는 대신 건설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일까를 확인하고 싶은 거죠. 당신이 그녀의 비판에 발끈하며 무너지는 모습을 보일 때 당신은 그 시험에서 처참하게 낙제하는 겁니다. 당신은 그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네가 솔직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감당할 수 없어. 내 자존심을 지키는 게 너와의 관계보다 더 중요해. 하지만 당신이 그녀의 비판을 차분히 받아들이고 심지어 그 안에서 배울 점을 찾아낼 때 당신은 그녀에게 최고의 안정감을 선물하는 겁니다. 아, 이 남자 앞에서는 내가 온전히 솔직해져도 되는구나. 우리는 함께 성장할 수 있겠구나 라는 믿음을 주는 거죠. 명심하십시오. 당신의 가치는 비판이 없다는 사실에서 증명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수많은 비판을 겪고도 흔들리지 않고 그것을 자양분 삼아 더 단단해지는 모습에서 증명되는 겁니다. 이제 세계의 감옥 중 가장 거대하고 가장 많은 남자들을 평생 가두어두는 마지막 감옥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실패라는 이름의 감옥입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실패를 죽음처럼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위험을 감수하길 피하고 늘 하던 방식대로만 행동하며 자신의 안전지대라고 부르는 보이지 않는 감옥 안에서 살아갑니다. 평생 안정적이지만 지긋지긋한 직장을 그만두지 못하고 언젠가 해보고 싶었던 그 사업 아이템은 그냥 술자리 안주거리로만 남겨두고 정말 마음에 드는 여자가 나타나도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에 말 한마디 걸어보지 못합니다. 그들은 실패하지 않기 위해 결국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삶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이건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그저 숨만 쉬고 있을 뿐이죠.
여자들은 이런 남자를 보면 어떤 감정을 느낄까요? 안타까움을 느낄 수는 있겠지만 매력을 느끼지는 못합니다. 절대요. 왜일까요? 실패가 두려워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남자는 현재에 안주하고 미래의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해버린 남자입니다. 그의 삶은 정체되어 있고 성장은 멈춰 있습니다. 여자는 본능적으로 압니다. 이런 남자와 함께하는 자신의 미래 또한 정체될 것이라는 사실을요. 하지만 이성으로 자신을 이끄는 남자는 실패를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바라봅니다. 그에게 실패는 끝이 아니라 성공으로 가는 길 위에 반드시 놓여있는 디딤돌일 뿐입니다. 그는 인생에서 실패가 피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을, 아니, 오히려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는 넘어져도 괜찮다는 것을 압니다. 중요한 것은 넘어진 채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툭툭 털고 일어나 다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죠. 이런 남자의 태도는 여성에게 압도적인 매력으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 남자가 가진 엄청난 정신적 강인함과 자신감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믿음. 이것만큼 강력한 생존 능력의 증거가 또 있을까요? 그녀는 폭풍우를 피하는 소심한 선원이 아니라 그 폭풍우를 뚫고 나아갈 줄 아는 유능한 선장을 원하는 겁니다. 배가 항구에만 머물러 있으면 가장 안전하겠지만 그건 배의 존재 이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당신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안전지대에만 머물러 있는 한 당신은 절대 당신이 가진 잠재력을 전부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그런 모습을 지켜보는 그녀 역시 당신에게서 더 큰 가능성을 발견하지 못할 겁니다. 이제 당신을 가두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보일 겁니다. 당신을 가두는 것은 실패 그 자체가 아니라 실패에 대한 당신의 두려움이라는 감정입니다. 오늘 당장 당신이 두려워서 미뤄왔던 그 작은 일 하나를 시작해 보십시오. 헬스장 등록하기, 관심 있던 분야의 책 한 페이지 읽기, 마음에 들었던 그녀에게 잘 지내냐고 메시지 보내기. 그 결과가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실패의 가능성을 감수하고 행동했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실패의 가능성을 감수하는 남자만이 성공의 자격과 함께 그녀의 존경을 얻을 자격도 갖게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마 당신이 오늘 배우게 될 가장 강력하고 즉각적인 기술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무반응의 기술입니다. 존중은 당신이 달라고 소리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존중은 당신의 행동, 아니, 정확히는 당신의 행동하지 않음에서 비롯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남자들은 이걸 전혀 모릅니다. 그들은 비싼 선물로 존중을 사려고 하거나 허세를 부려 존중을 과시하려 하거나 심지어는 화를 내며 존중을 강요하기도 하죠. 이 중 어느 것도 효과가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역효과만 날 뿐입니다. 여자가 남자를 존중하게 되는 순간은 그의 말이나 소유물이 아니라 그의 견고함을 확인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보다 빠르고 강력하게 당신의 견고함을 증명하는 신호가 바로 이 무반응입니다. 여자들은 남자의 무반응에 존경심을 느낄 뿐만 아니라 불가사의할 정도의 강력한 매력을 느낍니다. 그것은 그 어떤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주는 침묵의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단단하다.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너의 그 어떤 시도도 나를 건드릴 수 없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죠. 대부분의 남자들은 아주 작은 압박에도 쉽게 무너집니다. 사소한 말다툼, 가벼운 무시, 약간의 도발에도 감정적으로 폭발하고 맙니다. 여자들은 이걸 봅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나마 남아있던 존중심마저 눈 녹듯 사라져버리죠. 하지만 혼돈의 순간에도 고요함을 유지하는 남자. 그런 남자는 여자의 뇌리에 각인됩니다. 잊을 수가 없게 되죠. 무반응은 순수한 형태의 힘 그 자체입니다. 자신의 입장을 굳이 방어하거나 변명하지 않고도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 자신의 영역을 지켜내는 능력입니다. 여자는 당신을 시험할 겁니다. 명심하십시오. 반드시 시험할 겁니다. 이건 그녀가 사악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을 무너뜨리고 싶어서도 아니죠. 단지 당신이 기댈 만한 단단한 바위인지 아니면 파도 한 번에 부서져 버릴 모래성인지 확인하고 싶은 본능일 뿐입니다. 그녀는 당신의 감정을, 당신의 인내심을, 당신의 그릇의 크기를 끊임없이 테스트할 겁니다. 당신이 그 시험 앞에서 발끈하고 언성을 높이고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순간 당신은 낙제입니다. 당신은 그녀에게 이렇게 말하는 셈이죠. 나는 너의 감정의 파도를 감당할 수 없어. 사실 나는 내 감정조차 감당하지 못해. 하지만 당신이 고요함을 유지할 때, 나약한 감정으로 반응하는 대신 강인한 이성으로 대응할 때 당신은 최고의 점수로 그 시험을 통과하는 겁니다. 여기서 몇몇 분들은 고개를 갸웃하실 겁니다. 무반응이라니. 그럼 그냥 바보처럼 다 참으라는 건가? 그녀가 무슨 말을 하든 돌부처처럼 가만히 있으란 소리인가? 그녀가 나를 무시하는데도 가만히 있으라고? 결론부터 말하죠. 무반응과 무시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하는 남자는 절대로 존중받을 수 없습니다. 무시는 약함에서 나옵니다. 갈등이 두렵고 상대방의 감정을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회피하는 비겁한 행동이죠. 이건 수동적인 태도입니다. 반면에 무반응은 강함에서 나옵니다.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있으며 이 사소한 도발이 나의 에너지를 쓸 만한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기에 반응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능동적인 행동입니다. 진짜 왕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왕이 궁정광대가 던지는 모든 시시껄렁한 농담에 일일이 반응하며 언성을 높이던가요? 아닙니다. 왕은 그저 관대하게 미소 짓거나 아예 신경조차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논쟁이 자신의 권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약한 남자들은 자신의 에너지를 아무데나 낭비합니다. 길에서 어깨를 부딪혔다고 시비가 붙고 인터넷 악플에 밤새 분노하고 그녀의 사소한 투정에 감정적으로 폭발합니다. 하지만 강한 남자들은 자신의 에너지를 아낍니다. 그들은 자신의 목표, 자신의 삶이라는 더 중요한 전쟁을 위해 에너지를 비축해둡니다. 그녀가 당신을 시험하기 위해 이런 말을 던졌다고 가정해 봅시다. 오빤 항상 친구가 먼저지? 여기서 약한 남자는 감정적으로 반응합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너한테 얼마나 잘해주는데? 그는 그녀가 던진 미끼를 덥석 문 겁니다. 이제 그는 자신을 변호하고 증명해야 하는 을의 위치로 떨어집니다. 반면 무시하는 남자는 그냥 못 들은 척 TV 볼륨을 높이거나 입을 꾹 다물어 버립니다. 이건 갈등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곪게 만드는 최악의 수입니다. 하지만 무반응의 기술을 아는 남자는 다릅니다. 그는 그녀의 말 속에 숨겨진 진짜 감정, 즉 나에게 좀 더 신경 써줘 라는 외로움을 간파합니다. 그는 그 날카로운 말에 반응하는 대신 그 뒤에 숨은 감정에 대응합니다. 그는 잠시 그녀를 지그시 바라보다가 피식 웃으며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질투하는 거야? 귀엽네. 혹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끌어당겨 꽉 안아줄 수도 있죠. 그는 그녀의 공격을 무력화시키는 동시에 그녀가 진짜 원했던 관심과 애정을 보여줌으로써 상황 전체를 지배해버립니다. 중요한 싸움과 중요하지 않은 소음을 구분하는 지혜. 이것이 바로 성숙한 남자의 증표입니다. 당신을 무너뜨리려는 진짜 공격과 그저 당신의 평정심을 흔들어 보려는 가벼운 테스트를 구분하는 능력. 이것이 바로 남자의 그릇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자, 이제 이 무반응의 기술을 실전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생생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친구들과의 모임에 여자친구와 함께 참석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분위기는 화기애애합니다. 그런데 그때 꼭 분위기를 흐리는 친구가 한 명씩 있죠.
그 친구가 모두가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당신에게 농담 반, 진담 반의 공격을 던집니다. 이야, 김대리, 아주 여자친구한테 잡혀 사는구만. 요즘 우리랑은 연락도 잘 안 되고 완전 공처가 다 됐네. 순간 모든 사람의 시선이 당신에게 쏠립니다. 여자친구의 표정도 살짝 굳어지죠. 바로 이 순간 당신은 무대 위로 끌려 나온 겁니다. 모두가 당신의 다음 대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99%의 남자들은 감정적으로 반응하며 스스로 무너집니다. 무슨 소리야, 안 그래? 라며 정색하고 방어하거나 너나 잘해라 라며 신경질적으로 받아치거나 혹은 어색하게 웃으며 에이, 아니야 라고 얼버무립니다. 이 모든 반응은 그 친구가 던진 너는 잡혀 사는 남자 라는 프레임 안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꼴입니다. 당신이 발버둥칠수록 그 프레임은 더욱더 견고해질 뿐이죠. 하지만 당신은 다릅니다. 당신은 무반응의 힘을 아는 남자입니다. 그 말이 허공에 던져지는 순간 당신은 즉시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잠깐 1초 정도의 침묵을 허용합니다. 그 짧은 침묵이 모든 사람의 신경을 당신에게 집중시킵니다. 그들은 당신이 어떻게 화를 낼지 혹은 어떻게 변명할지를 기대하고 있죠. 그때 당신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 친구를 바라봅니다. 화난 표정도 당황한 표정도 아닙니다. 마치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그게 다인가? 라고 묻는 듯 아주 편안하고 여유로운, 심지어는 살짝 재미있다는 듯한 미소를 짓습니다. 그리고 시선을 피하지 않은 채 나지막하지만 모두가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딱 한마디만 던집니다. 부러워서 그래? 혹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 여유로운 미소를 유지한 채 1, 2초간 그 친구의 눈을 바라봐 주다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여자친구에게 고개를 돌려 원래 하던 대화를 이어갑니다. 아까 뭐 먹고 싶다고 했지? 이게 바로 프레임 컨트롤입니다. 당신은 그 친구가 만든 유치한 게임의 말이 되기를 거부하고 게임판 전체를 내려다보는 압도적인 존재가 된 겁니다. 당신의 그 침묵과 미소는 말보다 훨씬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너의 그 하찮은 도발은 내 평정심에 흠집 하나 낼 수 없다. 그 순간 역학관계는 완전히 뒤집힙니다. 공격을 던졌던 친구는 머쓱해지고 주변 사람들은 당신의 그릇의 크기에 감탄하며 가장 중요한 사람, 바로 당신의 여자친구는 속으로 환호성을 지를 겁니다. 그녀는 방금 자신의 남자가 얼마나 든든하고 멋진 사람인지를 모두 앞에서 증명하는 장면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말로 싸워서 이기는 것은 하수입니다. 진정한 고수는 싸움이 벌어질 필요조차 없는 영역에 머무릅니다. 당신의 말보다 강력한 당신의 존재감, 당신의 고요함으로 대화의 흐름을 지배하십시오. 자, 이제 마지막 4번째 원칙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다룬 모든 원칙들을 하나로 묶어줄 가장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개념, 바로 목표의식입니다. 목표의식. 이것이야말로 궁극의 미학입니다. 목표를 가진 남자는 여자를 그저 끌어당기는 수준을 넘어 그녀의 영혼을 매혹시킵니다. 하지만 차갑고 불편한 진실은 대부분의 남자들이 뚜렷한 방향성 없이 평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침에 일어나기 싫은 몸을 억지로 일으켜 세워 그들이 증오하는 직장으로 향합니다. 퇴근 후에는 의미 없는 취미나 술로 공허함을 달래고 잠들기 전에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텅 비어 있을까? 자문하며 괴로워하죠. 그리고 그들은 이 모든 공허함을 여자로 채울 수 있을 것이라는 치명적인 착각에 빠집니다. 그녀만 있으면 내 인생이 완벽해질 거라고 믿는 거죠. 하지만 여자는 귀신같이 알아챕니다. 그 남자의 텅 빈 눈빛과 삶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는 어깨를 말이죠. 목표가 없는 남자는 힘이 없는 남자입니다. 그리고 여자는 그런 남자에게 본능적인 반감을 느낍니다. 목표의식이란 단순히 좋은 직업이나 돈을 많이 버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비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 기꺼이 고통을 감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답이죠. 여자는 이런 남자를 갈망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정말로 희귀하기 때문입니다. 목적지 없이 표류하는 배들로 가득한 세상에서 자신만의 항로를 굳건히 나아가는 남자는 어두운 바다 위의 등대처럼 빛납니다. 그는 굳이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군가를 뒤쫓을 필요도 없죠. 그의 삶 그 자체가, 그의 치열한 하루하루가 모든 것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여자들은 그 빛을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남자가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질 때 그는 자석이 됩니다. 여자들은 그에게 끌려옵니다. 그가 하는 말이나 행동 때문이 아니라 그가 뿜어내는 에너지 그 자체에 이끌리는 겁니다. 자신감, 집중력,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결단력이라는 에너지.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것이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살아내는 남자의 에너지. 여자는 이것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힘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 남자는 자신의 삶을 이끌 수 있는 남자이며 인생의 시련을 감당할 수 있는 남자이고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아는 남자라는 가장 강력한 신호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대부분의 남자들이 낭떠러지로 떨어집니다. 그래, 내 목표는 바로 그녀를 행복하게 해주는 거야. 이것만큼 로맨틱하고 달콤하고 또 완벽하게 틀린 생각이 또 있을까요? 당신이 그녀를 당신 인생의 유일한 목표, 당신 세상의 중심으로 삼는 순간, 당신은 지금까지 쌓아 올린 모든 매력을 당신 손으로 무너뜨리는 겁니다. 매력은 그 즉시 질식사하고 맙니다. 왜일까요? 여자는 당신 세상의 전부가 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당신의 그 위대하고 멋진 세상의 가장 중요한 일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미묘하지만 결정적인 차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당신이 그녀를 세상의 중심으로 놓는 순간, 당신은 그녀에게 어마어마한 부담감을 지우는 겁니다. 이제 당신의 모든 행복과 불행이 그녀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달려있게 되죠. 이건 사랑이 아니라 감정적인 족쇄입니다. 숨이 막히는 일이죠. 더 최악인 것은 당신이 그녀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내 인생에 다른 중요한 게 아무것도 없는 남자입니다. 내 유일한 관심사는 당신의 인정을 받는 것뿐입니다. 세상에 이것보다 더 매력 없는 말이 또 있을까요? 당신 인생이라는 배의 선장은 바로 당신입니다. 그녀는 그 배에 오른 가장 귀하고 소중한 승객일 뿐 선장이 될 수는 없습니다. 선장의 첫 번째 임무가 무엇일까요? 승객만 쳐다보고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선장의 첫 번째 임무는 키를 단단히 잡고 폭풍우를 예측하고 정해진 목적지를 향해 굳건히 배를 모는 것입니다. 선장이 자신의 임무에 집중하며 유능함을 보여줄 때 승객은 비로소 가장 깊은 안정감을 느끼고 그 항해를 즐길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목표, 당신의 비전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갈 때 그녀는 당신 곁에서 최고의 안정감을 느끼며 당신이라는 남자를 존경하게 됩니다. 그녀는 당신의 여정에 함께하는 동반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지 당신 여정의 목적지 그 자체가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의 프레임을 남자가 주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삶을 주도할 때 관계의 프레임은 자연스럽게 당신 중심으로 설정됩니다. 그녀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대신 당신 스스로가 위대한 삶을 사는 남자가 되십시오. 그것이 그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자 당신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존경입니다. 자, 이제 당신 머릿속에 이런 질문이 떠오를 겁니다. 알겠습니다. 목표가 중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도대체 그 목표라는 걸 어떻게 찾아야 합니까? 저는 스티브 잡스도 아니고 딱히 세상을 바꿀 만한 거창한 꿈도 없는데요. 지극히 당연하고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목표라는 단어는 우리를 주눅들게 만드는 힘이 있죠. 마치 당장 회사를 때려치우고 아프리카로 봉사를 떠나거나
차고에서 혁신적인 무언가를 발명해야만 할 것 같은 압박감을 줍니다. 하지만 전부 잊어버리십시오. 그런 거창한 목표는 처음부터 필요 없습니다. 여자는 당신이 인류를 구원하기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그저 당신이 어딘가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남자라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항해하는 배의 선장이 꼭 신대륙을 발견해야만 멋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옆 동네 항구를 향해 가더라도 뚜렷한 목적지를 가지고 키를 꽉 잡고 나아가는 모습 자체가 멋있는 겁니다. 지금 당신이 표류하고 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저 멀리 있는 유토피아를 찾는 게 아니라 당장 눈앞에 보이는 가장 가까운 섬을 향해 노를 젓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당신이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목표 설정법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당신의 몸에서 시작하십시오. 이게 가장 쉽고 가장 정직합니다. 당신의 몸은 당신이 들이는 노력에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3대 운동 500kg 달성하기, 바디 프로필 찍기, 마라톤 완주하기, 이런 목표를 세워보십시오. 당신이 헬스장에서 땀 흘리며 쇠질을 하는 그 순간 당신은 단순히 근육을 키우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의지력을 단련하고 통제력을 배우고 어제의 나보다 강해지는 성취감을 맛보고 있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나오는 자신감과 에너지는 그 어떤 비싼 옷보다 당신을 빛나게 할 겁니다. 둘째, 당신의 지식을 목표로 삼으십시오. 한 달에 책 3권 읽기, 외국어 하나 마스터하기, 코딩 배워서 나만의 작은 프로그램 만들어보기, 무엇이든 좋습니다. 당신의 뇌를 성장시키는 일에 몰두하십시오. 지식과 기술을 쌓는 남자는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남자입니다. 여자는 본능적으로 압니다. 이 남자는 세상에 어떤 문제가 닥쳐와도 자신의 지혜로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는 사실을요. 마지막으로 당신의 일과 돈에 대한 작은 목표를 세우십시오. 현재 직장에서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전문가가 되어보겠다. 혹은 퇴근 후에 작은 사이드 프로젝트를 시작해서 한 달에 50만 원이라도 추가 수입을 만들어 보겠다. 이런 작은 목표들이 당신에게 생산하는 남자라는 정체성을 부여합니다. 여자는 소비만 하는 남자가 아니라 자신의 왕국을 스스로 건설해 나가는 남자에게서 압도적인 매력을 느낍니다. 이 작은 목표들이 우습게 보이시나요? 천만에요. 중요한 것은 목표의 크기가 아니라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 그 자체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당신은 자연스럽게 더 강하고 더 지혜롭고 더 능력 있는 남자가 되어갑니다. 당신은 더 이상 여자의 연락을 기다리며 핸드폰만 들여다보는 남자가 아니라 당신의 목표에 집중하느라 그녀에게 잠시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바쁜 남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역학관계는 완전히 뒤바뀝니다. 그녀가 당신을 쫓기 시작할 테니까요. 자, 우리는 지금까지 4가지 강력한 원칙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침묵 속의 고요함, 감정의 파도를 다스리는 이성적 리더십, 사소한 도발을 흘려넘기는 무반응의 기술, 그리고 당신의 삶을 이끄는 목표 의식까지. 어쩌면 당신은 이 4가지를 각각 별개의 기술로 하나씩 연마해야 할 체크리스트 항목으로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이 모든 것을 하나로 꿰뚫는 단 하나의 열쇠를 당신에게 보여드릴 시간입니다. 이 4가지 원칙은 사실 한 나무에서 뻗어나온 4개의 다른 가지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나무의 뿌리, 모든 힘의 근원이 되는 단 하나의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온전한 통제력과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이 모든 것은 여자를 유혹하기 위한 기술이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이 모든 것을 단지 여자의 환심을 사기 위한 영이나 전략으로 사용하려 한다면 당신은 100% 실패할 겁니다. 왜냐하면 여자는 당신의 그 불안하고 니아즈먼단 에너지를 본능적으로 감지할 테니까요. 고요함을 연기하는 남자와 내면이 진짜 고요한 남자는 풍기는 아우라 자체가 다릅니다. 이 모든 원칙의 진정한 목적은
여자를 얻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남자가 되는 과정 그 자체에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 내면의 왕국을 완벽하게 통치하는 유일무이한 왕이 되는 과정 말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감정과 생각, 행동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게 될 때 당신은 자연스럽게 고요함과 무반응의 힘을 얻게 됩니다. 당신 자신을 온전히 믿기에 당신은 더 이상 외부의 비판이나 거절에 흔들리지 않는 이성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을 스스로 이끌어가는 목표 의식이 있기에 당신은 더 이상 여자의 인정을 갈구하지 않게 됩니다. 당신의 행복이 그녀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이 모든 것은 결국 당신 안에서 시작되고 당신 안에서 완성됩니다. 여자의 매력과 존경은 이 위대한 과정의 결과물이자 부산물일 뿐 결코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여자를 얻기 위한 여정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되찾는 위대한 여정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진정한 당신 자신, 당신이 되어야만 했던 그 남자가 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여자를 쫓을 필요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녀들이 당신을 쫓기 시작할 테니까요. 여기까지 영상을 끄지 않고 보고 있는 당신, 솔직히 말해볼까요? 대부분의 남자들은 이미 10분 전에 뒤로 가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들은 여자를 꼬시는 비법 같은 즉각적이고 달콤한 거짓말을 원했지, 자신의 내면을 송두리째 바꿔야 하는 이 불편한 진실을 마주할 용기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다릅니다. 당신이 아직도 이 자리에 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당신이 이미 상위 1%의 남자가 될 자질을 갖추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사회가, 미디어가, 그리고 주변의 나약한 남자들이 만들어 놓은 거짓된 남성성의 틀에 갇혀 있지 않을 겁니다. 당신은 왜 그토록 노력해도 존중받지 못했는지, 왜 당신의 진심이 무시당했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이제는 압니다. 당신은 이제 진짜 열쇠가 어디에 있는지 압니다. 바로 당신의 내면, 당신의 통제력, 당신의 그릇의 크기에 모든 답이 달려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손안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그 모든 것들, 고요함, 목표의식, 무반응의 힘, 이것들은 당신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재능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당신이 땀과 노력으로 하루하루 벽돌을 쌓아 올리듯 건설하는 당신만의 왕국입니다. 질문은 더 이상 어떻게가 아닙니다. 그 방법은 제가 모두 알려드렸으니까요. 이제 질문은 오직 하나입니다. 당신은 오늘 그 첫 번째 벽돌을 쌓아 올릴 것인가? 당신 앞에는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까지처럼 세상이 정해준 대로, 감정이 이끄는 대로 그저 그런 남자로 살아가는 익숙한 길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조금은 고통스럽고 낯설지라도 결국에는 당신 인생의 완전한 주인이 되어 존경과 매력을 스스로 쟁취하는 새로운 길입니다. 선택은 온전히 당신의 몫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단 하나의 파문이라도 일으켰다면 여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이 깨달음이 그저 하룻밤의 꿈처럼 사라지게 두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구독 버튼을 누르십시오. 이건 저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건 바로 당신 자신을 위한 약속이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당신만의 의식입니다. 당신이 구독 버튼을 누르는 매 순간 당신은 어제의 나약했던 당신과 작별하고 당신이 되어야만 했던 그 강인한 남자의 모습에 한 걸음 더 다가서는 겁니다. 그리고 아래 댓글창에 오늘 이야기한 4가지 원칙 중 어떤 것이 당신의 가슴을 가장 강하게 때렸는지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솔직한 이야기가 지금 이 순간에도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있을 또 다른 남자에게는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곳을 우리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서로에게 영감을 주는 강력한 커뮤니티로 만듭시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더 이상 여성의 인정을 구걸하는 남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존재감만으로 존경을 쟁취하는 남자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당신을 더욱더 강력한 남자로 만들어줄 더 깊고 본질적인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